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저희 모교에서 시뮬레이션 지도 교수로서의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니까 4시간이네요. 4시간 수업을 마친 이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각도는 제가 이 시뮬레이션 랩실에서 찍었던 것과 정반대의 180도 다른 각도에서 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도는 같네요. 이제 거리가 더 화이트보드 쪽으로 더 가까이 온 상태이고요. 오늘 영상은 구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병원에 구직 공고가 나면 그것을 보고 지원서를 제출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잡을 잡는 경우가 그렇게 될 텐데요. 생각보다 누구의 누구라는 인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미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참고하지 않는 정말 냉철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 사람 자체를 봐주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미국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학연과 생각보다 지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지금 번개가 구직으로 이어지는 희한한 미국 사회라는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실습 지도 교수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챕터에 나오는 330페이지에 내가 아니면 안 돼 부분에서 또 현재 모교에서 어떻게 교수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공채를 통해서 자리가 나고 또 구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의 경우처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예상하지 못했던 루트나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 다다르게도 되더라고요. 번개가 구직으로 이어지는 희한한 미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덧대어서 제가 그날의 일을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날은 대학원 학기 중에 기말고사가 끝난 날이었고 마지막 날이었고 저희는 양리학 수업을 마지막으로 시험을 본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뭐 초죽음 상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하고 해야 할 공부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저처럼 언어도 장벽이라고 느껴지는 데다가 수업 1시간을 들으면 녹음한 것을 2번, 3번 반복해서 교수가 한 말, 농담한 것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만의 트랜스크립을 만들어서 출력해서 달달 외웠거든요. 심지어 농담까지 외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 지금 되고 나니까 사실은 농담 속에 뼈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핵심을 겨냥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얘기해주기 무엇하니까 농담처럼 흘리듯이 해주는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트랜스크립을 하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짜리 수업을 들으면 거의 트랜스크립이 20장이 넘게 나와요. 약물에 대한 설명, 사진까지 첨부하고 일일이 다 자세한 내용을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수처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수업을 반복 연습했기 때문에 저는 A+로 그 학과목을 마쳤거든요. 오히려 미국 학생들이 더 학점이 낮은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순수히 문화적인 거 아니면 뭐랄까 본인의 역량과 상관없이 시간을 내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의 경우에는 점수를 받기가 쉬운 과목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노력하면 되니까 그 노력의 양이 이제 몇 배가 된다는 게 조금 함정이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정말 어려운 시험을 끝내고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출퇴근 그 거리가, 학교에 통학하는 거리가 편도가 한 35마일 정도여서 교통 체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편도로 내려올 때 보통 30분에서 40분은 걸리는 거리인데, 마침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제 트래픽 잼 시간에 걸리다 보니 지금 집에 못 가겠다. 학교 옆에 있는 피자집에서 맥주 한잔 하고 좀 쉬었다 가야 되겠네 하면서
같이 쉴 사람하고 얘기는 하기 뭐하니까 다들 굉장히 초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럼 잘 됐다. 우리 가서 시험도 끝났는데 맥주 한 잔씩 하고 그야말로 수다를 좀 떨다가 가자고. 그래서 학교 옆에 있는 피자 가게에 앉아서 금발의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친구와 저와 임상을 너무너무 떠나고 싶어 했던 다른 분야의 간호학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 했던 친구와 임상은 너무 좋은데 개인적인 이유로 임상을 유지할 수 없는 친구와 이렇게 한 너댓 명, 5명 정도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 시작했고요.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 백발의 금발의 흰머리가 있었다는 그 친구가 자기가 최근에 새로 구직한 자리가 있는데 실습 지도교수 자리이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 도전해보고 싶고 교육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 지원해서 자기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시작하는 것이 설레고 좋은데 자기는 당뇨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당뇨 전문 간호사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병원에 구직 원서를 냈었는데 그게 덜컥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도 걱정인 상황이 된 거죠. 둘 다 새로 잡을 구한 상황인데 무엇 하나 놓자니 자기를 고용해준 병원이나 학교에 미안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은 당뇨 전문 간호사 쪽으로 굳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를 놓아야 하는데 그걸 놓기가 학교는 학기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 아직 시간은 좀 여유가 있었지만 자기가 그만두면서 추천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추천을 해볼 수는 있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미 대학원 공부를 많이 마쳤을 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한다던가 의견을 활발히 나눈다던가 하는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적극성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저는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제가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혹시 그 직업에 관심 있는 사람 있느냐고 물었을 때도 저는 관심이 있었지만 있다는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모임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면서 저에게 관심 있어 보이던데 왜 아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맥주를 마시던 친구들 중에 몇몇은 그거 얼마짜리 직업이야 하고 물어봤었어요. 1시간에 얼마냐 아니면 하루에 얼마냐 일당식으로. 근데 저는 그것도 물론 궁금했지만 정확히 그 일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 친구가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공유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생각이 든 것이 수업 시간에 질문도 못하는 내가 어디서 누구를 가르치고 영어도 부족한데 수업 하나 들으면 3시간, 4시간 트랜스크립 작성하는 데만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데 이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 친구는 저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대학원을 통해서 거쳐오면서 보았기 때문에 저에게 네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고 제 의사가 아주 싫지는 않은데 딱히 나서는 또 그런 성향이 아닌 걸 아니까 그럼 내가 일단 얘기해 볼 테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보자 하고 이전에 제가 건넸던 이력서를 학교 담당자한테 보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저의 레퍼런스가 직접 되어달라고 본인이 부탁을 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레퍼런스를 부탁한 사람들에게 학교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달라는 부탁까지 아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고 바로 인터뷰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실은 그 학교가 이제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그 스테이트에 속한 학교이고 커뮤니티 컬리지이기 때문에 소속 자체가 공무원 같은 개념이고 월급도 주에서 나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베네핏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만두고
지퍼하지 않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제가 그 학교에서 얼마 받는지까지 책에 다 제 급여 부분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나를 쓸 리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부끄럽지만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실제로 실습 지도 교수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지금 4년이 되었는데요. 처음 한 1년 반 정도는 굉장히 주눅 들어 있고 자신감 없고, 그 당시엔 널싱홈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간호학적인 기술이나 지식에 자신감이 없었고, 또 그래서야 마땅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알지 못했거든요, 많이. 그래서 저는 병원 간호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저 혼자 깨우친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은 눈치 못 채고 지나갔겠지만, 저는 정맥주사도 병원에 신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취업을 하고 나서 IV 백을 거는, 정맥주사를 거는 것을 직접 연습하기 시작했고요. 학생들 몰래 실습실에 가서 담당 교수한테 부탁해서 연습을 하기도 했고, 물론 교수한테 이야기를 했죠. 나는 널싱홈 간호사고, 널싱홈에서는 사실은 정맥 주사를 그렇게 자주 놓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저는 한국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머슬 메모리도 퇴화하거든요. 자꾸 써먹지 않으면 잊혀지고 리마인드 돼야 되고 또 리프레시도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심지어 랩까지 찾아가서 연습을, 저를 내려놓은 거죠, 그냥. 교수가 어떻게 이런 것도 못해,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IV 피기백 거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라이머리 라인 셋업하는 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국과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가서 실습 지도 해주시는 그 교수님한테 직접 지도도 받고 유튜브도 보고 교과서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병원에 취업을 하면서 아마 한 2년 반쯤 전부터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들은 바로는, 확실히 제가 병원에 취업하고 나서 경력이 쌓이고 나니까 훨씬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생겨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책에도 언급했지만 처음에 미국에 발 디디시는 한국 간호사분들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정말 삐까뻔쩍하고 존스 홉킨스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으리으리한 병원에서 첫 발을 디디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럴 수 있는 확률보다. 그랬을 때 내가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하면 될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나이도 많은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 저도 그랬고요.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통계 부분을 담은 책에 담아 놓았는데, 저는 통계를 보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안심이 되면서, 사실이 이런 거니까, 다만 한두 사람이 지금은 힘들지만 겪고 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고 그냥 한두 사람이 주위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통계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통계 자체가 미국 간호사들 평균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더 꿈을 정확히 자세히 현실적으로 꾸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걸 느껴요, 오히려 통계를 보면서. 또 이런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제가 한국말 하는 것이 느껴져요. 가장 처음에 저를 소개하면서 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하면서 저를 소개했던 영상은, 사실은 제가 다시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처음 2개, 3개 정도 영상은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말이 굉장히 더듬더듬하고 표현적인 부분에서 제 마음에 굉장히 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도 좀 전달도 부족하고 소리도 좀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별로 재밌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 혼자 막 웃고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안 됐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지 그 얼마 사이에도 책 집필과 더불어서 굉장히 저의 한국어적인 부분이, 한국 문화적인 부분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와주는 그런 경험이고요.
아마 지금 이렇게 영상을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잘 하고 있는 것은 처음 비디오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아, 언어라는 것은 정말 연습이 필요한 거고, 연습을 하면 한 만큼 느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그만큼 퇴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의 모국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말을 쓸 기회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한국의 가족들이나 정말 몇 안 되는 5손가락 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세어봤는데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제외하면 정말 그야말로 한국어를 쓰는 일이 거의 없는 편이라, 별로 기회가 없는 편이라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시기까지 엑스트라 에포트를 더 넣어 이렇게 투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직접 저에게 메시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아오시고 하는 그런 모든 시간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작은 표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변화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자 하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을 보고 이것보단 이게 더 긍정적인데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하자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살아 계실 때 어떤 단체에서 이분을 모시려고 이제 초대를 했었는데, 그 단체의 취지가 전쟁 반대 모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그 모임에 참석하는 부분을 고사하고 나중에 평화를 촉진하는, 평화를 응원하고 싶은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때 나를 다시 불러주세요 하고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는 부분을 고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을 테고,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시던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시던 애로사항이 있고 곤란한 점들이 있으실 텐데, 힘든 것을 너무 많이 보면서 괴로운 것보다 좋은 부분, 그 힘든 부분을 어떻게 더 좋게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영향력을 펼치면서 자기 꿈과 함께 그렇게 펼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의 입지라는 것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직업이고 전문직이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게 대우를 받거든요. 제가 데이케어에 아이를 픽업하러 갔었는데 아이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팔 뒤꿈치 쪽에 약간 벌레가 물린 것처럼 뿔긋뿔긋하게 올라왔다고 하면서, 제가 유니폼을 입고 있지도 않았었는데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어머니,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you라고 한 거죠. 당신 의사 아닌가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의사 아니고 간호사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It's kind of the same 그러더라고요. 간호사나 의사나 비하하거나 내세우려는 발언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존경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 갤럽 통계에서 911 911 사건이 있던 그 해에 단 한 번 그 소방 공무원이 가장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고 선정된 적이 있었는데, 그 한 해를 제외하면 앞으로도 뒤로도 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직업으로 계속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 분위기는 정말 많은 것을 말해 주죠. 나이가 많아도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것, 경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주고 후배는 선배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산적인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전반적인 간호에 대한 이야기, 또 간호사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구직에 관한 기준 같은 것들, 살다 보면 예상 없이 다가와주는 기회, 다만 노력하면서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절박함,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죠. 열심히 살면서 나에게 기회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박함. 현실적인 고민이나 고뇌도 많으시겠지만 당장 내일의 미래가 내 앞에 투명하게 펼쳐져 있지 않다고 해서 오늘 꿈꾸고 노력하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누이 제가 강조드리지만 그건 정말 사실이더군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마치 1년 뒤에 나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을 사람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신다면 정말 큰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목이 약간 잠기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낭낭한 목소리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발음도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영상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피드백 있으시면 주시면 그 부분을 책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 학생들과 함께한 화이트보드를 이제 지우고 저는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정오입니다. 굉장히 살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로서 내 시간을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꾸려갈 수 있다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미국 간호사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도 지금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언젠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꿈꾸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